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레거시 타이틀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일단 여러분 지금 가지고 온 이 화면 안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돼요. 프리미어 프로 들어가 보세요. 다 같이 프리미어 프로 들어가시고요. 들어오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보기에서 아니 창에서 뭘로 바꾸셔야 돼요? 작업 영역을 편집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작업 영역에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하기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레거시 타이틀 같은 경우에 별도의 창이 뜨면서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보여지게 될 텐데, 요게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방금 시작하기 전에 요걸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편집 한번 누르고, 그리고 나서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해도 요거 한번 더 눌러주세요 하죠. 요거를 안 눌러주게 되면 그렇게 창이 임으로 막 사이즈가 변경이 된 채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집할 때 조금 어려움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하고 레거시 타이틀을 항상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을 입력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글자 부분이 없는 새로운 그 컬러 매트를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셔서 컬러 매트, 색상 매트죠? 색상 매트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색깔을 약간 노란색 계열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노랑 매트 이렇게 써보도록. 맨 앞에다가 여러분이 제목 같은 걸로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매트를 여러분이 이쪽으로 그냥 끌어가면 어떻게 됐죠? 이쪽으로 그냥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뒤로 밀어내고 자리를 만든 다음에 끌어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따라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앞에다 놓으시고 얘를 갖다가 위로 올리면 소스 창으로 간다라고 했죠. 자, 소스 창으로 보냅니다. 스냅 매트 노란색을 이렇게 소스 창으로 먼저 보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소스 창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버튼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먼저 인서트, 삽입하기를 눌러주면은 끼워넣기가 되겠죠. 덮어쓰기가 아니니까 얘가 이렇게 끼워넣기로 첫 번째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맨 앞에다가 그냥 여러분이 만든 매트 하나를 삽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이죠.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노랑 매트를 여기 있는 소스 창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소스 창. 아니,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에서 다 같이 메뉴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하고 들어가 보시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레거시 제목이다 라고 해서 나와지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레거시 제목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클릭해 보세요. 레거시 제목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자, 무슨 이름으로 여러분이 만들고자 원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주제목 이렇게 써볼까요? 주제목 확인. 그럼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렇게요. 창이 뜨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렇게 보여지는 이런 메뉴들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지금 창에서는. 그러면 이 창이 너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 크기가 이렇게 작다. 그러면 보여주는 이 창의 크기가 작으니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창의 크기를 여러분이 최대한 이렇게 늘리셔서 보기 좋게끔 너무 또 커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작업하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좀 키워주시고 적정한 크기를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보여지고 있는 툴바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신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해봐요. 그러면 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툴바 정도가 보이는 정도만 또 여기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잘 표현될 수 있는 정도 크기만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창은 여기 커서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작아져 버리겠죠. 이렇게 내리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크기를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는 크기 창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는 크기 제가 어느 정도 크기로 해놓으세요 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보기에 잘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요 창의 크기를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작업을 못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입력한 이름 옆에 이와 같이 서브 메뉴를 클릭할 수 있는 창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체크되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시게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창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도구 패널, 스타일, 그 다음에 작업하는 속성값 이게 이제 속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면은 설정하기가 좀 쉽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런 사각형들이 보이시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사각형들이 이런 사각형들의 크기는 잘 보시면 여기 있는 비디오를 표시할 수 있는 크기, 텍스트의 기준선, 보호작업의 여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텍스트의 기준선을 한번 잠깐 꺼볼게요. 이렇게 꺼보시면 다시 텍스트의 기준선 켜봅시다. 클릭해보면은 기준선이 따로 나오지 않네. 요런 선들이 지금 기준선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그냥 계속 보여지고 있네요. 요렇게 자막이 표현되는 기준선이 바로 요 안쪽에 있는 요 기준선이거든요. 요 기준선이 여기 보이시죠? 요게 자막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창의 크기는 요거이잖아요. 요거.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대충 맞춰주시게 되면 사실은 다 보여지게 되는데요. 잘 자막이 확실하게 어느 기종에서든 다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창 안에다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좋아요.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쪽 도구 창에서 일단 T라고 써져 있는 이 창이에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안쪽에 커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클릭하면 보여요? 항상 너무 배경색이 밝아서 여러분이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색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따라 하시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하면 좀 보일까요? 보이죠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여요? 좋아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는 클릭을 하게 되면 깜빡깜빡해요. 이때 여러분이 입력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위에 부분에도 나와지지만 옆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글꼴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글꼴, 그죠? 글꼴을 선택할 수 있고 진하게 뭐 이런 거 기본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정렬 부분도 나오게 되고요. 자, 이쪽 속성창에 가보시면 이쪽 속성창에 가보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러한 사항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글꼴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쓰고 싶은 글자체인데 좀 이렇게 굵은 글자체, 제목으로 쓸 거니까 굵은 글자체를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고 나서 글씨를 쓰면 안 써져요. 여기에 써져요. 계속. 그래요. 다시 제가 글꼴을 선택을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글꼴을 선택을 했죠. 그럼 현재 커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글씨를 쓰고 싶어서 막 입력하면 안 나와 버려요. 글꼴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주냐면 커서를 다시 이쪽으로 잘 오시게 되면, 잘 보세요. 보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됐다가 제 걸 잘 봐봐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됐다가 가까이 가면 이렇게 바뀌죠. 이때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하시면 커서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몰라갖고 막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해놓고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자, 써볼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 지금 만들고 있었죠? 모나코 부동산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쓰긴 썼는데 선생님 화면에 전혀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바탕 색깔도 빨간색인데 글자 색깔도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안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색깔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색깔을 잘 보일 수 있는 색깔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얘의 단점이 뭐냐면요. 전에 선택했던 색상 값이 계속해서 글자 색깔로 그대로 적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시는 분이 혼돈이 와요. 왜? 분명히 입력했는데 안 보이거든, 내 눈에.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입력을 하시고 편집한다 생각하고 글자 색깔을 변경을 해보세요.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러면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모만 땡땡땡 쳐주는 이유는 글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글의 정확한 글꼴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영문 글꼴이 그대로 선택되어져 있는 경우.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해드릴게요. 요거 지울 겁니다. 다시 지울게요. 지우실 때는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 보이시죠? 이 선택 도구 툴로 얘를 선택하신 다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면 지워집니다. 잘못했을 때 지우는 방법도 아셔야 되잖아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T를 눌러주시고요. T. 그리고 이쪽 화면 창으로 오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영문이든 한글이든 글자체 상관없이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글자를 일단 쓰세요. 써볼게요. 자, 한글로 놓고 그러면 저같이 이와 같이 한글이 바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땡땡땡땡 이렇게만 나오시는 분이 있고 특수문자 이상한 기호 문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 여기 얘를 선택 도구 툴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글꼴 모음에서 원하는 글꼴을 한글 글꼴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글이 쓰여지죠? 이제 보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한글로만 놓고 여기가 가로 되어 있어야 한글이다 라고 했잖아요. 한글로 놓고 이상한 문자가 써지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쓰는 겁니다. 일단 쓰고 순서가 이게 오히려 편해요. 글꼴 먼저 바꾸고 쓰는 것보다. 그래서 쓴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꼴을 여러분이 한글 글자꼴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틀린 글자가 있다. 그럼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편집하는 방법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이 안으로. 그러려면 커서를 안에다 넣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깜빡깜빡하게 되겠죠?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상태가 수정 모드예요. 그러면 백스페이스마나 이렇게 또는 딜리트 키.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앞에 글자를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바.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뒤에 글자를 지우고 싶을 때는 딜리트 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로 변경을 해봅니다. 이제 기본 글자 쓰는 방법은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하면 얘를 선택하고 그러면 여기가 선택 모드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선택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글자 꼴, 글자의 크기, 종행비, 가로와 세로의 비를 종행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행간, 행과 행 사이의 간격, 즉 여러 줄을 입력했을 때 그런 뜻이 되겠죠? 선인과 자간이다 라고 해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자 글자 크기를 살짝 이렇게 키워봅니다. 마우스를 여기에다가 대시고 마우스를 댄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입력을 합니다. 큼지막한 크기로 입력을 하셨으면 이쪽 정렬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이쪽 창의 정렬 부분에 보시면 요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자, 요거는 가로와 세로의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놓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렬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글자의 위치를 잡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로 글자가 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하셨으면 조금 더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선택 모드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항상 제가 선택 모드를 가죠. 자꾸.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가야 되는데 안 가. 한 단계씩 빼먹어. 뭘? 선택 모드를 누르세요 했는데 선택 모드를 안 눌러. 그리고 텍스트 모드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니까 글씨만 계속 다른 글씨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밑으로 요거 스크롤바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시게 되면 여기 아래 부분에 7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7 찾으셨어요? 7 찾으셨어요? 좋아요. 지금 현재 7이 단색으로 되어져 있죠? 한 가지 색으로만 입력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요걸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글을 입력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능인들이 보통 방송하는 거 보면은 화력 번쩍한 그러한 자막들이 막 올라오죠? 그런 거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선 선형 그라데이션 하고 눌러볼까요? 여기 있는 선형 그라데이션은 두 가지 색상을 이용을 해서 자,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선형 그라데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페인트 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페인트 통 찾으셨어요? 이때 첫 번째 페인트 통을 클릭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색상 피커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값을 자, 선택을 해보세요. 저는 진한 파란색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확인. 두 번째 색상을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색상을 제가 흰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흰색 또는 하늘색, 약간 하늘색으로 넣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파랑에서부터 하늘색으로 바뀌어지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이걸 전부 다 포토샵에서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죠. 자,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선형으로 놓았을 때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이 페인트 통의 위치를 가지고
자, 이 페인트통을 앞으로 좀 잡아 당겨보세요. 또는 페인트통을 더 뒤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의 범위, 색상의 범위 값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색깔도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중간 색상의 그 범위를 어디 부분에 할지, 각도도 한번 줘볼까요? 자, 각도를 여러분 45도 이렇게 한번 틀어봅시다. 여기에다가 각도에다가 45도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선형 그라데이션에 자, 이와 같이 각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 각도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도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셔서 선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추가하는 게 예전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내부선, 외부선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랬을 때 자, 내부선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내부선 부분에 여기에 추가라는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지만이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자, 테두리가 그려진 거 확인이 됐죠? 자, 그럴 때 마찬가지로 유형을 가장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심도로 바꿔보세요. 면 놓기로도 바꿔보세요. 오,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보여지는 값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러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겠더라. 이렇게.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자리로 놓고요. 제가 가장자리로 놓고 여기 있는 7 유형을 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단색을 어디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내부 선에 있는 자, 세부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세부 옵션들. 자, 단색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선형 그라디언트를 또한 선택을 해봅시다. 7 유형에서 선형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배웠듯이 이 색상 값에 페인트 통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색상 값을 제가 일부러 빨간색,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하죠. 노란색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 여기 있는 부분은 노란색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그대로 저는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선 테두리에도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거죠. 자, 검은색을 다른 색깔로 바꿔봅니다. 진한 보라색 계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노랑에서 보라색으로 변경되는 그러한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선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외부선 이 부분을 하나를 더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잘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외부선, 내부선 선만 가지고도 독특한 글자를 만들어냈지요. 이해되셨어요? 자, 외부선의 두께 값을 약간만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아까 클릭한 상태에서 외부선 부분 봅니다. 외부선에 여기 외부선에 지금 현재 색상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고 크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10으로 기본 디폴트 값이 되어져 있죠. 자, 이 10을
약간 키워서 이렇게 20 정도 놔보도록 할게요. 20. 더 키워보세요. 한번 쭉쭉 키워보세요. 많이. 한 70 정도 키워보세요. 70.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 밑에, 아니 글자 밑에 완전히 그냥 채워져 있는 어떠한 글자 크기와 같은 그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더 크게 한번 해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꿔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밑에다가 깐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보다는 흰색이 더 잘 어울리겠죠? 색감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더라. 그러면 잘못 들어갔어요. 저는요. 이 외부선을 마음에 안 들어요. 만들었는데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삭제라고 해서 나와져 있죠? 찾으셨어요? 네, 외부선에 삭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외부선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지정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지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두운 영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어두운 영역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딱 눌러보세요. 칠을 지운 것 같아요. 그죠? 칠이 갑자기 7까지 같이 투명하게로 바뀌어져 갖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하다 말았죠, 지금? 여기 어두운 영역. 이 어두운 영역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자 밑으로 그림자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투명도를 조금 올려주시고 이렇게 70% 정도 올려보세요. 그리고 색상값도 너무 검은색이 아닌 여기 색상을 여러분이 입력한 글자와 비슷한 색상의 진한 거. 그러니까 저는 분청색 정도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각도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바꿔봅니다. 45도 이런 식으로 다시 135도 이렇게 바꿔서 그림자의 위치도 확인해 주시고요. 거리값을 늘려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거를 이렇게 거리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밑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요 범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크기도 한번 키워보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 확산 정도는 이렇게 흐림 정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우선 얘는 여기까지만 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여러분도 어때요? 디자인이 가미된 그러한 글자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일단 완성을 하는 걸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옆에 보시면 닫기 버튼 보이시죠? 이 닫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완성이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저장도 안 했는데요. 네. 여기 밑에 아래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리스트 뷰를 아이콘 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만들어졌죠? 그럼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를 끌어다가 비디오 2 트랙, 여기 아까 컬러 매트라고 해서 여러분이 비디오 1 트랙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디오 2 트랙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얘를 갖다가 끌어서 올려서 비디오 2 트랙에다가 얹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용한 그런 내용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레거시 타이틀의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선형만 해도 예쁘죠? 부제목을 갖다가 바로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별도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미 만들어 놨는데,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부제목을 잠깐 빼먹었네. 여기다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됐어요? 응, 여기까지 됐으면. 자,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아까 입력했던 창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조금 위로 올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여기에다가 부제목을 입력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로 한번 해볼까요? 부제목을 그냥 그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 T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T를 눌러서 밑에다가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글자 크기는 좀 줄여주시고 일단 글씨부터 입력을 하세요. 다른 거 만지면 커서가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힘들 거야. 여기다가 좋아요, 구독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입력이 마치셨으면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시고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를 일단 줄여주시고 부제목에 맞게끔 좀 줄여주시고 글꼴 종류도 바꿔주시고 글자체를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체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도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다시 칠에 있어서 여기 선형을 종류를 선형해서 방사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방사형으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방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원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색상이 이와 같이 퍼져나가는 형태 이걸 우리는 방사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에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방사형으로 놓으시고 이번에는 얘를 다시 사색 그라디언트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4가지 색의 그라디언트 이렇게로 실 유형을 바꿔서 자, 여기 있는 색상 환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 더블 클릭 하셔서 자, 촌스럽지만 빨주노초 파남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색상을 다 한번 여러분이 적용을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색상, 세 번째 색상, 색상을 4개를 각각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개의 색상이 글씨에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포 그라디언트 되셨어요? 자, 여기서 그림자는 좀 빼도록 합시다. 우리가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에 그림자는 빼고 싶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리셔서 자,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됐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두운 영역이었죠. 어두운 영역. 자, 여기를 체크를 꺼둡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그림자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편집이 끝났으면 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집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X표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좋아요. X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수정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입력하고 여러분이 편집하고 수정하는 방법까지를 여러분이 같이 배워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이렇게 글씨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가 도형도 넣으실 수 있고 또 장점이 이렇게 반듯반듯한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흐르는 그런 글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